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오늘은 집안에 또 일이 좀 있어서 장마감 이후에 볼일 좀 보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자정이 훌쩍 넘어 버렸네요. 벌써 10시 반이 다 돼서야 영상을 찍는 것 같은데 뭐 빠르게 시작 보도록 하죠. 일단 뭐 오늘은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발 위기 그리고 크레딧 스위스 파산 위기 속 악재를 이기고 상승한 증시, 이는 어떤 허재보다 악재를 잡아먹고 상승했다라는 것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말 그대로 지난주 특히 이제 주말 연휴 기간 동안 굉장히 많은 악재들이 산적한 상태에서 시장이 흘러갔었죠. 그리고 그 가운데 월요일 미 증시가 시작을 했었는데요. 어제 아침만 하더라도 나스닥이 급락 출발 이후에 그러한 매물을 악재 속에서도 받아먹고 올라왔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오늘 개인적으로는 뭐 시장에서 뭐 뚜렷하게 뭐 시가부터 강하게 뭐 매수를 이어가지는 못해서 좀 아쉬움은 많은데, 지난주에 뭐 물량을 좀 모아왔던 종목군들에 대해서 일부 차익 실현을 하면서 좀 가서 그나마 위안을 삼고 좀 바라보고 있는데요. 지금의 상승이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주 영국발 이슈만 없었더라면 시장이 이렇게까지 빠졌을까? 라는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되죠. 그렇다면 영국발 이슈가 일단은 뭐 어느 정도 미봉책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봉합이 된 상태에서 지수가 올라왔고, 10월은 그게 없잖아요. 연준의 FOMC가 없는 상태에서 또 이번에 연준의 빠른 금리 인상 속에서 각국의 이 환율 문제가 발생을 했고, 이에 따른 신흥국 부도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준, 미국만 살기 위해서 급격하게 금리 인상을 하는 과정 속에 전 세계의 부작용이 노출되고 있는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국의 이 연기금의 마진콜이 발생했다. 그 마진콜은 당연히 국채 금리와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엄청난 폭탄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폭탄, 즉 잠재적 내관을 연준이 발벗고 나서서 터트릴 이유는 없다라는 생각에서 시장을 좀 바라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참 시장이라는 게 참 재밌는 게 개인의 대량의 품매수, 이 부분이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주 의례적인, 아주 상상도 할 수 없이 갑작스럽게 늘어났는데요. 이 부분에서 영국발 이슈만 없었더라면 오히려 이렇게까지 누적된 포지션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건데, 영국발 이슈가 또 수면에 올라왔기 때문에 더더욱이 하방 베팅을 더 강하게 개인들이 하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뭐 단기적으로 이러한 풋 포지션을 청산당하면서 또 시장이 재편이 되겠죠. 그 말은 뭐냐? 이 단기적으로 외국인들 풋 매도를 강하게 시전했던 이 물량, 콜 옵션 강하게 샀던 이 물량을 청산하면서 개인이 다시 콜 매수로, 외국인이나 기관이 풋 매수로 전환되는 파생 시장의 흐름이 변경되는 시점까지가 아무래도 기술적 반등이 끝나는 자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고요. 오늘 뭐 전반적으로 시장 나쁘지 않았고,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은 종목군들의 상승을 보였던 하루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승을 지금 구간에서는 매도가 의미가 없습니다.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고요.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떨어질 때 뭐 서서히 지금 매수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뭐 이러한 하락의 폭이 어디까지 떨어질지는 사실은 무의미하지만은 지금의 시장 단기 낙폭 상태를 봤을 때는 단기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반등을 노리고 들어가는 게 맞고, 지금 구간에서 올라서 또 파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좀 무의미한 것 같아요. 아직 더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보면서 시장 대응하면 그런 전략이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볼게요. 뭐 지수는 장 초반에 갭 상승을 강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뭐 추가적으로 한 1.6% 정도 더 올라갔죠. 장 초반에 좀 밀렸었는데 뭐 중간중간 밀린 거는 캡 상승 이후에 책매물 성격에서 나오는 물량들 소화하면서 좀 빠르게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거의 밀리지도 않고, 거의 0.2%이기 때문에 거의 밀리지도 않고 계속 다이렉트로 올라왔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상승 추세가 이어졌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네요. 자,
월요일 한국은 연휴 기간에 따른 휴장 속에 금요일 그리고 주말 사이 참 많은 이슈들이 시장에 돌았습니다. 우선 지난 한 주 내내 영국발 이슈로 인한 파운드와 급락에 따른 달러 인덱스 급등 그리고 채권 가격 상승 가격 지속 상승에 따른 영국 연금의 마진콜 이슈 여기에 더해 크레딧 스위스의 CEO 위기 발언 등이 혼재되며 증시가 반등해야 될 자리에서 밀려 내려오며 마감이 되었는데 10월의 첫 거래일은 그래도 강한 반등이 나와줘서 참 다행스럽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 9월이죠. 9월의 첫 거래일은 아작이 나면서 출발을 했고 중간에 균적 반등을 한번 하고 좀 밀렸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10월의 증시는 9월 달과 정반대의 흐름을 보일 것이다. 중간에 올랐다가 한 차례 떨어져서 본격적인 상승 랠리는 그때 나올 것이다. 즉 지금 기회 그러니까 주식을 매수 못했다 하더라도 좀 밀리면 다시 매수하면 다시 먹을 구간이 이제부터는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려를 조금 내려놓고 시장을 좀 바라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우선 지금의 시장은 역실적 장세에 이미 돌입한 가운데 많은 부분에서 악재를 반영하였고 추가적인 악재는 당연히 3분기 기업들의 실적 하향이 어느 정도까지 확대되는지 그리고 경기 침체가 어느 정도까지 확대되는지가 중요하지 그 외에는 이미 반영되었고 추가로 나오더라도 크레딧 리스크만 나오지 않는다면야 큰 문제가 될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영국 연기금 LDI 투자로 인한 마진콜 즉 영준의 빠른 긴축에 연기금이 위험해졌다. 이는 실로 굉장한 이슈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런 거를 처음 겪어봤죠. 연기금이 위기에 처했다. 이런 부분 굉장히 큰 이슈죠. 더 올려서 연기금들의 예를 들어서 금리를 막 더 급하게 올려가지고 연기금들의 시스템을 흔들어 놓는다면 그걸 어떻게 수습할까? 여러분들은 답이 나오시나요? 당장 답이 나오지 않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어찌되었건 대응책을 만들 때까지는 속도 조절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정도 생각이 듭니다. 시간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지난주 미증시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론의 상승 그리고 감산에 더해 키옥시아까지 감산을 진행하며 반도체 가격을 방어할 수 있을 것이다는 기대감 그리고 실적 악화 이슈보단 하락 사이클이 빠르게 끝날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에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실적 반등 이후 투자 축소에 따른 실적 하락에 다시 한번 맞고 그 이후 본격적인 반등이 나오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라갔다가 한 차례 눌렸다가 더 큰 상승을 조금 노려보는 전략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외 금일 시장을 보면 여전히 시장의 상승 시에는 시총이 큰 섹터에서 주가 부양이 필연적이라는 것을 다시금 많이 느끼고 주도 섹터 강한 종목 테마의 대장이 훨씬 더 강한 반등이 나온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느끼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항상 이 부분은 주식시장에 남아있다면 평생 생각해야 될 부분이고요. 매번 고민해야 될 과제이죠. 알아도 못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좋은 종목을 떨어질 때 좀 잡고 있다가 올라갈 때 조금 들고 가는 전략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현실적인 솔루션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트레이딩 기술이 뛰어나서 그러한 상승 파동 안에서도 불에 뛰어들면서 공격적으로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어렵습니다. 어렵고 살 때마다 어쩔 때는 비중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살이 떨리는 그런 공포 속에서도 주식을 사기 때문에 쉬운 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좋은 종목을 떨어질 때 이러한 기회에 잘 잡고 좀 버텨보고 또 시간이 지나서 한 차례 더 밀렸을 때 본격적으로 종목군들을 사면서 대응을 하는 전략도 저는 필요하다. 지금은 시장이 많이 어렵지만 지금 좀 어렵지만 분명히 좋은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격동의 10월달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과거 금융위기 이후에도 10월달, 11월달에 반등 이후에 1월달에 더 큰 하락이 한번 왔지만은 그 저점을 살짝 이탈한 이후 국내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 증시도 그때부터 단기 반등이 굉장히 세게 들어왔다라는 점을 생각을 하면서 기회는 이제부터 굉장히 많아질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역전을 할 수 있는 시점이 많이 다가오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자, 단기적으로 과매도권인 증시인 만큼 추가적인 상승을 일단 즐기는 것이 중요할 것이며, 올라갈 때 한 방에 매도해 버리는 게 아니라 떨어질 때도 서서히 분할 매수고 올라갈 때도 서서히 분할 매도를 통해 다시금 현금 확보를 하고, 코스피 기준 2100에서 2400의 박스권 흐름이 연말 내내 유지되는지 체크하면서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영라은행 등 중앙은행의 개입은 단기적인 조치며, 이를 저는 미봉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장을 유연하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뭐 시장 보면 바로 시장으로 볼게요. 바로 다른 거 볼 필요가 없겠네. 일단 미증시 먼저 좀 보면요, 라스닥 지수가 이 저점을 살짝 이탈을 했지만 굉장히 빠르게 저점을 이탈했지만 빠르게 좀 돌리는 모습이 주말 사이에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 흐름을 좀 돌려 세웠고요. 이 흐름을 돌려 세운 상태에서 아마 오늘 밤에 뭐 미장 개장을 하게 되면 이런 구간을 단기적으로 좀 넘어가는 모습이 나올 텐데, 바로 추가적으로 랠리를 펼칠지 이렇게 해서 올라갈지, 이거는 좀 미지수일 것 같습니다. 근데 워낙 이렇게 이때도 이렇게 반등을 하고서 또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죠. 아마 올라가다가도 또 밀렸다가 이렇게 다중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2, 3일 정도는 그런 흐름이 이어질 수 있겠다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국내 코스닥 먼저 좀 보면, 코스닥 먼저 보면 저는 오늘 아침에 시나리오를 갭이 이렇게까지 높게 뜨지 않겠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일단 2% 정도 갭이 들어서 출발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떨어졌던 이 구간을, 하나의 좁은 박스권을 또 돌파를 하면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강하게 출발이 됐고요. 그러면서 최근에 이런 매물대를 먹고 출발이 돼서 단기적으로는 뭐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뭐 이 정도까지 올라가는 게 맞을까? 단기적으로 이런 구간까지 좀 올라갔다가 좀 밀려서 다시금 또 올라가는 모습, 뭐 단기 목표 주가를 좀 본다면은 뭐 750포인트에서 뭐 780, 뭐 이 언저리까지의 단기 반등 이후에 박스권으로 가는지, 그것도 한번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코스피도 굉장히 좋았죠. 일단 아주 의미 있는 구간에서 바닥을 잡고 일단 좀 끌어올렸는데요. 코스피와 코스닥 똑같은 흐름에서 움직이는 거라 흐름 자체는 죄송합니다. 마이크가 잠깐 말을 하고 있었는데 마이크가 잠깐 빠졌던 것 같네요. 잠시만요. 마이크가 갑자기 죄송합니다. 마이크 설정을 방송하면서 다시 하다 보니까 좀 늦었네요. 자,
이어서 보면은 네, 지수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단기적으로 이 박스권을 깼기 때문에 이 박스권을 다시 올라오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각각의 이런 마디마디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박스를 깨고 내려왔죠. 결과론적으로 이때는 이 박스권 상단까지 좀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고요. 이 이전에는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흐름이 안 나왔는데 지금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더라도 얕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구간에서 올라가려면 힘을 모아서 올라가야 쭉 올라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다중바닥을 찍을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또 이거는 지나가 보면 알겠죠. 자, 오늘 삼성전자부터 좀 보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아일랜드 갭을 만들면서 오늘 시가가 굉장히 좀 높게 출발이 됐어요. 장중에 소폭 밀리면서 바로 좀 올라오긴 했는데 굉장히 좀 세게 상승을 해 주었고, 종가까지도 강하게 좀 올라왔다라고 보여집니다. 최근 거의 일주일 7거래일 정도의 하락폭을 단 한 번에 지금 좀 돌파를 하는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상승이 좀 출현을 했고, 최근 시장 대비해서 SK 하이닉스가 하락장에서 은근히 좀 잘 버티는 좀 모습을 보여주었죠. SK 하이닉스는 제가 굉장히 좋은 기회의 자리가 왔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도 사실은 저는 시가 베팅을 SK 하이닉스를 좀 노려봤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도 이런 아일랜드 갭이 발생을 하면서 시가부터 좀 올라갔었는데, 이번에도 또 그렇게 좀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극대형주가 시가가 2.5%가 떠서 시가 이하로 좀 걸어놨었는데 체결을 좀 못 시켜가지고 시가 매매는 좀 못했었고요. 오늘 대부분의 IT 반도체 종목군들, 특히 이제 각 파트의 대장주급 기판의 심택이라든지 동진 세미캠이라든지 이런 소부장 섹터도 상당히 좋았던 모습입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을 당연히 나쁠 리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어제 테슬라가 3분기 차량 인도분 감소에 의해서 하락을 했는데요. 제가 이제 라이브 방송에 오전 시황을 할 때 오늘 2차 전지가 하락을 하면 기회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LG에너지 솔루션도 의미 있는 구간에서 이때 돌파를 했던 자리죠. 이때 강한 돌파봉이 나왔고 최대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올라왔던 이 자리가 지지를 받으면서 일단은 강하게 올라와 줬고, 오후장 지수를 반등시켰던 주된 종목이 바로 LG에너지 솔루션이었습니다. LG에너지 솔루션, 포스코 케미칼 여전히 2차전지 강하게 잘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2차전지 안에서 종목군들은 계속 추적 관찰이 필요할 것 같고요. 3분기 실적이 꺾이지 않는 몇 안 되는 섹터이기 때문에 2차전지 종목군들은 밀렸을 때는 기회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에코프로라든지 오늘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 BM이나 LNF 양극재 기업들이 좀 올라왔는데요. 저는 지금은 성일하이텍 이 폐배터리 섹터를 조금 위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종목을 매매한 거는 몇 개 없는데요. 그 중에 이제 성일하이텍 정도 지난주 금요일에도 좀 들어갔었고요. 좁은 박스권 만들고 있을 때 오후장에 시장 추가적인 상승을 할 때 대장주 성격으로 성일하이텍을 좀 매매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상한가를 갔던 WI 리튬 관련주죠. 코리아 SE가 정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오늘 WI를 조금 봤었고요. 오전에 좀 밀릴 때 물량을 좀 모아서 이렇게 좀 돌파할 때까지 좀 매매를 했었는데 상한가까지 갈 줄은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튬 관련 2차전지 종목이고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 이후에 갭이 굉장히 좀 높게 떴는데 이런 밀리는 구간이 존재하죠. 밀리는 구간 갭 이후에 강한 거래를 동반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충분히 매매 포인트는 잡아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주말 사이 오펙 그리고 오늘 오펙의 감산 이슈가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삼성의 아리백 이슈 플러스 3분기 이 태양광 모듈 가격의 상승에 힘입어서 태양광 섹터가 친환경 내에서는 제일 강한 모습을 좀 보여줍니다. 최근 시장에서 가장 강했던 종목이 이 상승의 중간마디까지 내려왔다가 질적 반등이 좀 나왔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주 좋은 자리까지 내려왔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단기에 들고 계신 분들은 위에서는 종목을 좀 정리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올라가면 얘는 이제
이미 굉장히 큰 파동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를 기반을 해서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 시장 하락할 때 저는 코스닥 레버리지를 위주로 조금 물량을 모아가고 있었고요. 시장이 어려울 때는 차라리 코스닥 레버리지를 보셔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기존 물량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일단은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기존 물량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7,300원 정도까지 단기 목표를 잡고 좀 더 간다면은 뭐 7,000, 8,300원 언저리까지의 흐름을 가지고 좀 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추세대가 있죠. 이런 추세대, 기본적으로 이런 추세대에 맞을 때를 매도의 단기 목표가로 선정해서 좀 보면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단기적으로는 이런 흐름이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한 번 정도 맞고 이렇게 올라갈 때, 이때가 좀 더 강한 상승이 나올 걸로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좀 올라왔다가 떨어질 때 다시금 또 기회가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떨어질 때 아예 지수가 깨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또 기회이기 때문에 이 떨어질 때 기회로 잡고, 떨어질 때 인버스는 이번에는 청산을 해버리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인버스는 청산을 해버리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라닉스라는 종목이 일단은 상한가에 들어갔죠. 장 초반에 이 인텔 모빌아이 이슈에 의해서 굉장히 종목군들이 빨리 움직이다 보니까 사실 공략을 하기가 매우 까다로웠습니다. 오늘 시가부터 모든 종목군들이 다 움직이다 보니 뭐 종목군들을 보기도 좀 그랬고요. 일단 모트렉스가 이쪽에서는 가장 좋은 종목이지만은 라닉스가 어찌 보면은 시가총액이 가장 낮다 보니까 상한가에 좀 들어간 것 같고, 이거는 오래 갈 종목은 아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로봇 좀 볼게요. SPG 감속기 관련된 종목이고요. 좀 저는 밀려 내려오기를 좀 기다려서 장기 평선 언저리에서 매수를 고려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KPF라든지, 그리고 뉴프렉스도 메타의 이 10월 11일 이 XR 기기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죠. 그러한 기대감이 오늘 IT 반도체 강세 속에서 동반해서 좀 올라왔던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은 단기 반등을 하고 있고, 그러한 반등을 즐겨야 될 흐름이다 라고 생각이 드네요. 최대한 올라가는 거를 좀 기다려 가면서 대응을 하시고, 또 종목이 또 단기적으로 또 많이 올라가게 되면 다시금 뭘 봐야 되냐면, 여전히 시장의 긴축은 진행 중에 있다라는 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이 올라가다가 시장이 또 급락을 하게 된다면은 최근에 가장 강하게 올라왔던, 그리고 이러한 부채 위기에 의한 해지성 종목은 하나 정도는 빼놓고 보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게 이제 제가 볼 때는 SCI 평가 정보 정도 될 건데요. 예를 들어서 내일 위증시가 크게 떠가지고 이런 종목이 뭐 시가부터 강하게 밀고 떨어진다, 뭐 그럼 이런 자리들이 또 좋은 구간이 될 수가 있겠죠. 뭐 이 자리가 맹목적으로 매수다라는 게 아니라 뭐 여기에서 덧지를 그린다든지 그런 흐름이 나왔을 때가 좋은 흐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장 막판에 네옴시티 종목군들이 매우 세게 움직였는데요. 저도 오늘 하루 종일 네옴시티가 장 초반에 이렇게 강하게 움직이는 게 뭐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나 했는데, 네옴시티가 아시아 동계올림픽을 획득을 했다, 개최를 획득했다라는 이슈가 이제 오후에 좀 나오면서 더 급등을 한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동계올림픽이 열리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게 시장의 인식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어떻게 추가 상승을 더 하면서 신고가를 치고 가버릴지, 아니면 내일이 단기 고점을 만들고 밀려버릴지, 이거는 내일장 한번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시장이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와서 참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보다 더 종목군들 이제부터는 좀 많이 새로운 종목군들, 테마군들을 분석해서 다시금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최근 워낙 시장이 어렵잖아요. 어렵고 저도 보시면은 뭐 코리아 SA라든지 최근에 제가 매매했던 종목군들은 뭐 WI 이때부터 WI를 지금 이렇게 매매하고, 그 다음에 코스닥 레버리지는 들고 있고, 이런 거, 그 다음에 BHI를
이런 지금 뭐 다 수익 구간이긴 하지만은 아래 구간에서 예를 들면은 모아서 넘어오고, 저도 굉장히 지금 시장에서 천천히 보수적으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종목을 남발한다 이런 거 자체가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쉽지가 않고 지금 좀 위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고, 어느 정도 시장이 안정화되고 테마가 형성이 된다면 그때부터 좋은 종목으로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